여러분들도 26년에는 조급함을 없앨 수는 없어요. 근데 이제 본인 속도 그리고 본인 리듬을 찾아가는 해였으면 좋겠고, 이제 그게 잠깐 흐려지신 분들한테는 좀 회복하는 해가 되면 좋지 않을까,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저는 또 그러면 오늘 리듬 깨진 것 같은데. 안녕하세요. 언니, 오늘 좀 청초하시네요. 친구가 이제 미리 크리스마스 선물을 줘가지고 옷 받은 김에 머리도 한번 자르고. 약간 SES 같기도 하고 머리가. 문희준인데. H.O.T였구나. 오늘은 올해 투자를 살짝 돌아봤거든요. 내년은 또 올해만큼 안 될 것 같고 마음에 조바심이 생기더라고요. 왜 우리 투자할 때는 맨날 조급해지는 걸까요? 그냥 인간의 뭐 여러 가지 욕구가 있잖아. 근데 그 어떤 것보다 강한 게 빨리 벌고 싶은 욕구인 것 같아. 이게 인간의 몇 대 욕구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벌고 싶어하는 그 욕구는 나머지를 압살할 만큼 정말 강렬하다. 어쩔 수 없는 것 같아, 이 앞에 있으면. 사람들이 근데 투자 때문에 조급해지는 건 뭐 단순히 주식 때문만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, 그냥 뭐 시장 속도에 내가 조금 익숙해져 버렸다는 거. 그 23년도부터 지금 2025년도까지 뭐 AI, 반도체, 뭐 크립토, 자율주행, 뭐 로봇, 바이오, 거의 정신이 나갈 것 같잖아. 그러니까요. 그 중간중간에 도서 왔다 가고 전력기기 왔다 가고 화장품 갔다 가고,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시장을 이제 몇 년 보니까 조금만 이게 속도가 느슨해져도 나만 좀 뒤처지고 있는 거 아닌가? 이런 감정이 이제 나도 내년을 준비하다 보니까 올라오더라고. 작년에 내가 목표했던 거는 올해 좀 많이 깨지지만 말자, 작년 잘 했으니까. 근데 결과적으로 한번 정리하고 보니까 올해도 조금 크립토 쪽에서 조금 급했다. 시장 템포가 너무 빠르니까 나도 거기 휩쓸리면 안 되겠다. 그런 것들 점검하고 있는 것 같고. 근데 이제 시장은 원래 막 급류로 갔다가 잔잔한 호수처럼 이제 물결이 치는 시기가 있고,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요동쳐. 보통 연말 그리고 여름 이때쯤에 이제 호수 구간들이 많지. 가격 조정이 있거나 기간 조정이 있거나, 이런 기간에 계속 우리가 막 억지로 흐름을 만들려고 하면은 에너지만 낭비되는. 그래서 2026년에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이 좀 필요한 것 같다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 팀에 보면 코인 선물하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.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위아래로 막 수익 내고 막 그런 분들이 제 눈에 계속 밟히잖아요. 근데 저는 또 그런 스타일 아니잖아요. 근데 또 수익 나는 거 부러워요. 저도 뭐라도 사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나요? 동강님은 안 그래요? 옆에서 계속 그러면? 누구나 어쩔 수 없는 것 같아. 나도 이제 누구 수익률 좋니 막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. 그나마 나는 조금 상대적으로 남 인생에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의 성격인지라 좀 영향을 덜 받는 거지. 안 받진 않거든. 나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다가도 갑자기 포지션을 조금 더 레버리지 쓸까, 수익률 올리기 위해서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. 마라톤에서 이제 옆 주자만 보고 뛰는 거랑 똑같은 거지. 그러니까 옆 사람은 이제 순간 스퍼트를 내는 건데 나는 지금 호흡을 조절하는 중인데 이 사람의 페이스에 맞추는 게 말이 안 되잖아. 투자도 이제 나는 비슷하다고 보는데, 조급함이 올라온다는 건 지금 내 속도가 아니라 남의 속도로 뛰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신호를 받으셔야 된다. 저 마라톤은 잘 모르는데 전 달리기, 운동 이런 거랑 거리 멀거든요. 그래서 그런 말에 자격이 없지만,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 페이스가 일어서 나중에 이게 기간이 오래되면 내 페이스가 뭐였지? 를 찾을 수가 없어. 그게 본질적인 문제야.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계속 고쳐 나가다 보면 내 페이스가 생기는데 남의 페이스에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내 페이스가 없는 상태로 계속돼서 이게 갈수록 고치기가 어려워지는. 이 핵심은 26년도도 그렇고 25년도 그렇고 앞으로 있을 투자 인생에서 남이랑 비교해서 흔들리면 내 페이스를 잃어버린다. 더러운 도화지가 돼버린. 그치, 검은 도화지가 되는 거지. 그럼에도 약간 내 페이스를 유지하려고 해도 이게 성과가 안 나면 약간 조급해질 수 있잖아요. 이럴 때는 동강님 어떻게 해요? 그러니까 성과가 안 날 때 사람들이 나는 왜 이러지? 나 왜 이렇게 멍청하지? 막 이런 자기 파괴적인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야. 난 재능이 진짜 없나? 근데 이제 이걸 내가 십몇 년 해보니까 성과라는 게 이게 꽃이 피는 과정이랑 비슷하다. 주변 사람들도 보면 내가 그걸 느껴. 최근에도 내 인스타그램에 연락이 온 거야. 그 친구가 이제 원래 주식 단톡방이 있었거든. 거의 한 10년 전에도 같이 있었어. 그러니까 실제로 본 사이는 아니야. 그냥 온라인 친구였어. 내 쌍의 친구. 내 쌍 친구였어. 근데 그게 한 몇 년 만에 연락이 온 거지. 형 어떻게 지내냐고. 그 친구가 한 전업 투자한 지 4년, 5년 됐는데도 안 되길래 그거 안 되는 건가 보다 하고,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내심 그렇게 생각했거든. 미안하게 됐지만. 근데 이제 6년이 되는 해 터지더라고.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월에 억 단위로 이제 막 버는 트레이더가 됐는데, 친구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 보니까 이게 참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없는 것 같다. 이 친구가 그 6년 동안 뿌리를 내리는 좀 시기였구나,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. 그래서 투자도 좀 그런 것 같다. 성과는 이렇게 직선으로 오는 게 아니라 참 계단식으로 오는 거다. 지금의 성과가 좀 안 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계단의 좀 평지 구간에 있을 수도 있다 라고
생각해도 될 것 같아. 그래도 조급한 마음은 늘상 들고 그때마다 종목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막 들잖아요. 오늘 제일 많이 오른 거 뭐야 막 찾아서 이거 사볼까 이런 생각 들고 그러는데 동깡님은 뭐 지금 안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런 적이 있으셨나요? 초기에 나도 굉장히 그랬던 적이 많은 것 같아. 사람이 본능적으로 급해지면은 행동을 계속 바꾸려고 하거든. 막 안 하던 충동적인 행동하고 그러잖아. 주식 투자에서 이게 훨씬 위험해지는 게, 비유하자면은 고속도로에 막 안개가 껴있는데 거기서 그냥 풀악셀 밟는 거야.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속도를 줄이잖아. 근데 거기서 우리가 앞이 막막한데 속도를 올린다는 거는 거의 사고가 100% 확률로 언젠가 나버리잖아. 그러니까 행동이 아니라 의사결정의 기준을 좀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. 그러니까 사람들은 원래 이제 조급해지면은 논리라는 걸 좀 잊어버리고 단기 움직임에 이제 가격 변동성의 기준을 맞춘단 말이야. 근데 그 기준이 흔들리면 사실상 수익은 잠깐 벌어도 그거는 독약이야. 처음에 우리가 근거가 살아있으면은 그 중간중간 흔들리는 거는 감정이지 전략이 흔들리진 않거든. 그래서 90%의 이제 그런 행동들이 불안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하지. 그러면은 수익 날 때 동깡님만의 특징적인 루틴이 있어요? 약간 리듬이 있거든. 근데 옛날에 내가 수익이 계속 잘 나. 그럼 리듬이 되게 좋은 거거든. 그런데 내가 그 당시에 이제 강박에 시달렸을 때는 손톱을 못 잘라. 이 리듬이 뭔가 깨질까 봐. 그래서 좀 리듬이 깨지는 순간에 이제 전체가 무너지고 뭔가 갑자기 감정적이게 되거나 그런 게 있어서 수익을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잃지 않는 선에서 리듬을 회복하려고 하고, 저 리듬이라는 건 좀 이런 거지. 하루 시작을 통제한다. 장이 오픈하기 전에 시장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을 한번 정리한다던가 리포트를 읽는다던가 뭐 매매 계획을 간단하게 적는다던가 이런 게 있고, 그래서 감정적으로 갑자기 기준을 바꾸지 않는다. 손절, 익절 막 이런 것들 있잖아. 그게 갑자기 바뀌면 안 되거든. 이것도 리듬의 일부야. 관찰은 좀 길게, 행동은 짧게. 근데 이제 관찰은 짧게, 행동은 길게 하면은 알잖아. 그쵸. 선수들끼리 왜 그래? 뭐 설명할 필요 없잖아. 그냥 무조건 손실이에요 그거. 그래서 이제 꾸준한 관찰은 좀 리듬을 되찾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거 같고, 결국 시장에서 내가 큰 손실이 나거나 그랬을 때는 시장 때문이 아니라 내 투자에서 리듬이 좀 깨진 것 같아. 근데 그 삶이 나는 조금 너무 지겹고 지루해서 어느 순간 수익을 많이 내려놓고 삶을 향유하던 시절도 있었던 거고, 뭐 어느 순간 또 되돌아가는 거고.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반복하는 거. 근데 되게 강박적이고 어쩔 수 없는 것 같다. 되게 루틴 해야 된다. 근데 난 좀 그런 삶을 막 엄청 추구하진 않아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 있을까?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. 이미 어마어마한 부자 아닌가요? 뭐 제 나이 때는 그렇지만 난 100% 확신하고, 나는 버핏 같은 삶을 원하지 않는다. 똑같은 돈이어도 버핏으로 살래, 저스틴 비버 살래? 라고 하면 난 무조건 저스틴 비버다. 나는 그런 쪽이 더 맞는 거 같고,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뭐 그거랑 별개로 지루한 삶 아닌가? 개인적으로. 물론 위대한 투자자지만 내가 추구하는 삶은 아닌데 약간 난 저렇게 될 수 없다. 확실히 워렌 버핏보다는 그쪽이 더 잘 어울리긴 합니다. 그건 또 이제 그런 분들의 기질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루어낼 수 있는 성과니까 제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오늘 아주 주옥 같은 말씀. 너무 욕먹을 만한 내용들을 많이 얘기했나? 저는 엄청 뭔가 와닿았는데요. 여러분들도 26년에는 조급함을 없앨 수는 없어요. 근데 이제 본인 속도 그리고 본인 리듬을 찾아가는 해였으면 좋겠고, 이제 그게 잠깐 흐려지신 분들한테는 좀 회복하는 해가 되면 좋지 않을까,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저는 또 그러면 오늘 리듬 깨진 것 같은데 회복하러 가보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 이름이 머니 크루즈예요. 머니 크루즈 뜻이 뭐예요? 이제 크루들을 모아갖고 그 큰 배에서 파도 타고 막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잖아. 목적지 하나야. 돈. 돈. 어쨌거나 버는 거. 어떠한 가치도 없다. 돈 버는 거. 저는 방향성을 설정하고 같이 이 배가 침몰되지 않게 잘 관리하는, 바람을 좀 느끼고 물고기 많으면은 중간에 우리 좀 어망덤 좀 펼쳐보고, 그런 과정들을 상상해 보니까 좀 머니 크루즈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. 그래서 데일리 픽 예를 들면은 지금 현대중공업이 뭐 한 10몇 % 오르고 있는데 이거에 관한 뉴스가 뭐였는지, 내 이 주식이 어떤 리스크를 갖고 있을지, 뭐 시나리오라든가 음성이나 혹은 짧은 텍스트로 공유해주는, 유튜브에서는 못하니까 제가 어쨌든 밥 먹고 하는 게 이거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, 그리고 그 중에서 좀 집중하고 있는 거, 그 우선순위를 따지는 것들 중에서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걸 같이 보는 중간 코너가 될 것 같아요. 제가 어떤 주식을 들고 있는지 그 포지션을 같이 월간 단위로 공유하면서 편입 편출 당연히 있을 거고, 그 안에서 비중 조절도 당연히 있을 거고, 처음 타시는 분들은 약간 항해가 거칠 수 있으나 재밌을 수는 있다. 원래 이제 배가 흔들리고 이제 막 이렇게 거칠 수는 있어요. 근데 이제 그 과정을 좋아하실 만한 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, 거친 컨텐츠의 맛,
좀 더 날 것 그대로의 통깡? 강민우? 이제 보시고 싶은 분들은 아마 오늘 이 배에 타면은 경험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저는 배 안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